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정의에서 출발하는 거야. 운동량은 이 물체가 얼마만큼 운동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거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곱슬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이건 뭐 정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돼. 근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는 속력으로 모든 걸 해결했는데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 하나 메모하자. 바로 이 속도는 뭐가 존재하고 방향이 존재하고 그 방향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표기할 겁니다. 이제 차차 하면서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한글로 다 적을 수 없으니 P를 운동량이라고 표기하고요. 질량 M 곱하기 속도 V로 나타낼 겁니다. 우리 유도량하고 기본량 할 때 배웠잖아. 단위라고 하는 건 공식을 활용하면 되잖아.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에다가 속력 단위인 미터 퍼 세크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운동량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자, 문제 한번 봐봐. 자, 여기 보면 줄 거 봐. 문제에서 운동량 변화량을 물었어. 앞으로 우리 변화량을 구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 내가 가속도 할 때 말해줬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나중 값에서, 그러니까 변화되고 난 후의 값에서 변화되기 전의 값을 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네? 나중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로 표기할 수 있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 빼기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V 처음으로도 표기할 수 있잖아. 맞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M으로 묶어내면은 야, 나중을 V2로 하자. 편하게. 자꾸 한글로 쓸 수 없으니까. 나중 속력.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했는 것이 결국 뭐가 된다? 델타 P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한번 구해볼까? 자, 속도 20m/s로 날아오는 공이 있었으니까 V1이 바로 이겁니다. 20m/s. 처음 속력. 근데 줄 거. 반대 방향으로 30m/s로 날아갔대. 그러니까 운동 반대 방향으로 30m/s니까 마이너스 30m/s가 되는 거지. 요거 됐냐?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먼저 우리 나중 운동량 구하자. 질량 얼마고? 0.2 곱하기 나중 속력은 마이너스 30. 맞죠? 요게 P2 나중 운동량.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얼마? 20. 이렇게 쓰면 요게 처음 운동량. 맞아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질량으로 묶어내면은 0.2 곱하기 마이너스 30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그럼 계산 얼마냐? 마이너스 5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0.2가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0 kg 미터/s.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가 뭡니까? 자, 운동량이 변했는데 어디 방향으로 변했다? 운동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운동량 변화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자, 충격량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힘을 가해서 어떤 물체를 탕 때리는 거야. 그럼 그 물체가 뭘 받아? 힘을 받겠지? 그래서 결국 뭘 받게 돼? 충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의 정의는 가한 힘 곱하기 뭐가 되는 겁니까? 힘을 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운동량에서는 부호를 결정하는 요인이 속도였다면 야, 힘을 운동하는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운동 반대로 줄 수도 있지. 바로 충격량의 방향,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 힘의 방향이 결정한다. 운동 방향이면 플러스, 운동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리고 일일이 한글로 적을 수 없으니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야, 어차피 단위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공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힘 단위가 뉴턴이고 시간 단위는 세크니까 뉴턴 세크가 충격량의 단위가 된다.
됐죠? 뭐 개념은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바로 보자. 2번 문제. 가만히 서 있대. 위에 적어라. 야, 가만히 서 있다고 하는 건 속도가 0이야. 지하물이 5,000km 아니라 5만 km라도 운동량은 제로지. 속도가 0이니까. 그러면 고민할 거 없잖아. 30m/s로 1km니까 이거는 운동량이 얼마예요? 30이니까 누가 운동량이 커야 돼? 드래곤이 아니라 질량은 비록 작아도 강아지가 커야지. 됐습니까? 니은 줄 거라. 힘 주고 시간 주고 충격량 물었으니 답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10N가 되는 거지. 됐죠? 디귿.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야,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데, 시간이 2배 길어지면 충격량도 몇 배가 되면 되는 거야? 2배가 되면 되는 거지. 답 뭡니까?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들아. 지금 봐봐. 너희 있잖아. 어떤 물체에 충격을 딱 주잖아. 그럼 사실 얼마의 힘을 몇 초 동안 줬는지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얼마만큼 충격을 줬는지는 충격받은 물체의 운동량이 많이 변하느냐 작게 변하느냐를 보면 돼. 내가 공을 딱 때렸는데 공의 운동량이 별로 안 변해. 그럼 힘을 많이 줬건지 잘 모르겠는데 충격을 많이 못 준 거지. 근데 내가 공을 딱 때렸는데 그 공의 운동량이 많이 변해. 그럼 뭐야? 충격을 많이 줬다는 거야. 별표 하나 치세요. 바로 충격량은 운동량 아니고 뭐하고 똑같다고?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 별표 하나 쳐.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내겠지. 힘이나 시간을 주고 충격량 묻는 게 아니고 질량과 속도를 주고 충격량을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충격량을 물으면 운동량 변화량으로 답할 생각을 하면 돼. 운동량 변화량 물으면 뭘로 답하면 돼? 충격량으로 답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하자. 충격량 뭐하고 똑같다? 운동량 변화량하고 똑같다. 지금 봐봐. 충격량 구하는 공식이 뭐야? F. 요게 충격력이잖아? 곱하기 시간,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 운동량 변화량 구하는 거 연습했잖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MV2가 나중 운동량, MV1이 처음 운동량. FT는 MV2 빼기 V1으로 요식 하나 가지고 사실상 웬만한 문제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의미를 알아라는 거지. 좌변은 충격량, 우변은 운동량 변화량, 델타 P. 야, 문제에서 이거 물었지. 충격량. 근데 그 어디에도 힘하고 시간은 없지. 근데 문제 봐봐. 질량 M이 얼마? 0.2kg. 자, 공을 친단 다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V1 얼마? 제로. 쳤더니 공이 얼마가 됐어? 40m/s가 됐잖아. V2가 4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질량 얼마? 0.2 곱하기 원래 이렇게 푸는 거지? 0.2 곱하기 40 요게 나중 운동량 빼기 0.2 곱하기 제로 이게 처음 운동량이잖아. 돼요? 이걸 0.2로 묶어내는 거잖아. 0.2 곱하기 40 빼기 제로 요게 운동량 변화량이자 뭐하고 똑같다고? 충격량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번 8N가 되는 겁니다. 됩니까? 4번 보자. 야, 공을 던진다는 건 봐봐. 공을 가지고 있다가 던지는 거 아니야? 또 적어. 공을 던진다는 건 처음 속력이 제로. 근데 20m/s로 던졌으니까 나중 속력은 20. 그럼 이거 운동량 변화량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량 변화량 구할 수 있다는 건 충격량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가보자. 야, 힘이 얼마냐? 힘을 묻고 있구나. 힘 몰라. 곱하기. 힘을 몇 초 줬어? 문제에서. 0.1초 동안 힘을 줬대. 그러면 이게 뭐니 얘들아? 충격량 아이가? F 곱하기 0.1. 그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
운동량 변화량. 질량 얼마? 0.5km. 나중 속도 20, 처음 속도 0.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됐나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0이니까 F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N이 되는 거죠. 다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는 같다, 이거 활용하는 겁니다. 5번. 야, 이거 봐봐. 힘을 줘가지고, 얘들아. 힘을 몇 초 동안 줬냐? 10초 동안 줬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니? 운동량, 변화량. 갑니다. 질량 얼마니? 1000km. 자, 이제 바로 갈게. 야, 나중 속도가 얼마야? 문제 읽어봐. 마지막에 뭐 했니? 정지했지? 잘 봐. 집중해. 중요해. 졸지 말고. 나중 속도가 얼마야? 정지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V2가 0인 거야, 이 문제는. 맞지? 빼기 처음 속도 얼마예요? 20m/s로 운동하고 있었다. 이렇게씩 세우는 거지. 됩니까? M V2 빼기 M V1. 그러면은 F를 구해보자.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냐? 2만이니까 마이너스 2000N이 나오지. 야, 왜 마이너스 나오는 줄 알아? 너희들 자동차를 멈추게 하려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 운동 반대로 힘 줘야 돼? 반대로 힘 줘야 되잖아. 그래서 운동 반대로 2000이야. 근데 문제에서 크기를 물었지, 앞으로 물리에서는 크기를 물으면 절대값이야. 그래서 답 뭐가 되는 거야? 답이 2000N이 답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육 번 문제 한번 보자. 자, 5번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사실은. 자, 또 갑니다. 힘을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초 만에 정지했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 자, 이퀄 질량 얼마? 1000km. 자, 나중 속도 정지했으니까 0. 그리고 처음 속도 원래 20m/s로 달리고 있었네. 이렇게. 그러면 F 구하면 되지. F는 마이너스 4000. 무슨 뜻? 운동 반대 방향으로 4000N이라는 뜻. 답 몇 번이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식으로 다 푸는 거야. 모든 문제를. 7번. 야, 10N의 힘을 2.5초 동안 줬대. 그 말은, 자, 봐봐라. 10 곱하기 2.5를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T가 되는 거 맞지? FT는 운동량 변화량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질량 2kg 곱하기, 야, 나중 속도 모르잖아. 그거 묻는 거잖아, 지금. 처음 속도 얼마였어? 문제 봐. 정지해 있었잖아. 그러면 처음 속도 얼마였어? 0이었지. 이렇게 식 세우면 되잖아. 단순 계산이잖아. 끝이잖아. 이거 얼마냐? 이거 곱했는 거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12.5m/s. 해서 답 몇 번이야? 3번이 답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8번 봅니다. 질량이 5kg래. 2m/s로 운동하고 있을 때 적어보자. 질량 곱하기 속력. 운동량 얼마? 10. 그 다음 10N의 힘을 2초 동안 줬을 때 충격량을 묻고 있잖아. 그냥 바로 곱해라. 10 곱하기 2 하면 얼마? 20Ns. 요게 충격량. 되지? 자, 운동 방향은 10N의 힘을 3초 동안 가는데, 자, 야, 10N의 힘을 3초 동안 주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FT. 운동량 변화량. 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우변에다가 뭘 적어주면 되노? 운동량 변화량 적어주면 되지? 질량 얼마야? 질량 16.3 속력 얼마냐? 모르지? 아, 저 위에 있네. 5kg라고 돼 있네. 질량 5kg 곱하기 나중 속도 몰라. 빼기 처음 속도. 자,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은 딱 하나야. 지금까지는 처음 속도가 계속 0이었지. 근데 내가 끊임없이 0을 적었지. 왜? 그래야 습관이 되거든. 0이라고 안 적잖아? 이렇게 0이 아닌데 빠져먹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적은 거야. V2 빼기 얼마? 2가 돼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속력이 항상
0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30 넘기면 6이니까 V2 빼기 2가 6이니까 얼마입니까? V2는 8m/s 하시면 되겠죠. 답 2번입니다. 됐어요? 자, 9번 문제. 자, 보세요. 지금 이 공이 벽에 충돌을 하죠. 칠판, 승훈아. 자, 먼저 오른쪽으로 5m/s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5m/s죠. 그 다음 항상 방향을 표시하세요. 왼쪽 방향에 표시하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우리 그거 해보자. 공의 운동량 변화량 한번 구해보자. 공의 운동량 변화량. 오케이? 질량 얼마? 계속 했잖아. 2. 나중속도 4 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4 빼기 얼마? 5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8. 결국 이거는 뭐에? 공이 받은 충격량이기도 한 거죠. 여기까지 됐지? 근데 1번 문제에서 줄 거 봐.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이겁니다. 벽에 가한 충격량을 묻고 있습니다. 벽에 가한 충격량. 하나 설명할 게 있어. 봐봐. 지금 자,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한 물체와 또 다른 물체가 뭐 하는 일이 많이 생겨? 이렇게 충돌하는 일이 많이 생겨. 알아둬야 돼. 자, 두 물체가 충돌을 하잖아. 그럼 요게 A를 하고 요게 B를 할까? 그럼 A가 B를 미는 힘이 F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B도 A를 밀겠지. 그 힘도 A가 B를 미는 힘하고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A가 B를 밀고 B도 A를 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그냥 두 물체가 충돌하면 서로 간에 주는 힘은 뭐 하다? 동일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쌤 봐봐. A는 B를 오른쪽으로 힘주지. B는 A를 왼쪽으로 힘주지. 뭐는 반대가 된다?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공하고 벽이 부딪혔지. 그러면은 충격량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공이 벽한테 가하는 힘이나 벽이 공한테 가하는 힘이나 똑같을 거 아니야. 뭐만 반대고? 방향만 반대고. 그리고 어차피 충돌하는 시간도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두 물체가 충돌하잖아? 충격량의 크기도 같고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도 같아요. 다만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이 받은 충격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18이었지? 그러면 벽에 가한 충격은 얼마가 되면 돼요? 부호만 바꿔가지고 플러스 18이 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근데 그게 맞는 게 공은 충돌하면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힘받았고 벽은 오른쪽 힘받았으니까 플러스가 맞는 거지. 2번. 야, 힘을 물었어. 힘 몰라. 근데 힘을 받는 시간이 50분의 1초래. 이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 운동량, 변화량하고 똑같아야지. 또는 충격량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얼마가 되면 돼? 18이 되면 되잖아. 됐나요? 그럼 답은 얼마? 900뉴턴 4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문제 봅시다. 자, 얼음판에서 결국 얘들아 A가 B를 따라잡아서 집중. A가 B를 미는 거죠. 그럼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야? A하고 B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충격을 준 거지. 그럼 말 바꾸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 변화량이나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저거 A의 운동량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 변화량이나 같은 거야.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지. 뭐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지. 부호는 무조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를 어디 붙이든 그건 상관없어. 부호가 반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됐냐? 자, 치만 봐. 문제에 주어진 것부터 가자. B의 속력이 원래 얼마였어? 5였지. 2였지. 얼마 됐어? 5가 됐지. 자, 우리
B의 운동량 변화량 구합니다. 40 곱하기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 이게 뭐가 되는 거야? B의 운동량 변화량. 됐어? 그 다음 A의 운동량 변화량 갑니다. 60km 곱하기 나중 속도는 모르잖아. A는 V를 할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는 주어져 있잖아. 얼마라고? 6이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그럼 좌변이 뭐야? B의 운동량 변화량. 우변이 뭐예요? A의 운동량 변화량. 야, 그냥 이 꼴 하면 틀린다니까? 왜? 부호가 반대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디든지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서 핵심이야. 이거 놓치면 다 틀리는 거야. 알겠냐? 이 마이너스 안 붙이면 틀리는 거라고.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20이네. 이퀄 V 마이너스 6.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잖아. 됐죠? 그럼 V는 얼마가 됩니까? 4m/s가 되는 거죠. 당연하지. B하고 충돌하면 A 속력 어떻게 돼야 되니까? 느려져야 되니까 나중 속력이 4m/s가 되는 겁니다. 기억. 미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절대값이잖아. 어때야 돼? 고치세요. 같다. 같다니까 크기는. 미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A가 받은 충격량, A의 운동량 변화량, B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다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얼마입니까? 아무거나 계산하세요. 120이지. 그래서 120 오케이.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밀고 난 후 A의 속력 얼마가 됩니까? 틀렸잖아요. 2가 아니라 4m/s가 되면 되죠. 답 몇 번이냐? 2의 답이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자. 그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과 기울기의 싸움인데 뭐 외운다기보다는 X축 곱하기 Y축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 X축 분의 Y축이 의미가 있느냐 잘 봐야 되는데, 야, 시간당 힘의 변화는 뭔가 탁 와닿지가 않는데 X축인 시간과 Y축인 힘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힘 곱하기 Y축이 힘이잖아. X축이 시간이잖아. 이거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힘하고 시간을 곱한 게 뭐예요? 바로 충격량이잖아.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을 곱한 건 뭘 의미하는 건데? 바로 면적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하는 거야? 충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끝내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지. 얘들아, 이제 앞으로 습관적으로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바로 따라 나와줘야 되는 게 있지. 뭐가 따라 나와줘야 돼? 운동량, 변화량은 자동으로 따라 나와줘야 돼. 결국은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을 묻기 위해서 힘, 시간을 주는데 그거를 그래프를 활용해서 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알겠냐? 봐봐, 11번. 6초 때 물체의 속도를 묻고 있어. 얘들아, 속도의 개념은 운동량에 나오는 거잖아. 질량 곱하기 속도. 맞지? 근데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어? 힘, 시간 정보가 주어졌잖아.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활용하라는 거지. 자, 몇 초? 6초. 면적 구하자. 요게 60, 요 삼각형 면적이 30이고 4, 3, 120이니까 6초 때까지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야? 150이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다고 했니?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했지? 자, 운동량은, 자, 봐봐라. 질량 15km. 자, 6초 때 속도를 몰라. 얘들아, 요게 뭐가 되는 거니?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잖아. 나중 운동량. 6초 때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문제 동그라미 딱 쳐. 정지 딱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은 이거잖아. 15 곱하기 0.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서 지금까지 15 질량 곱하기 묶어낸 거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15 곱하기 V가 150이란 얘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되죠? 10m/s가 되면 되죠.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어느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문제를 푸는데
충격량을 면적량을 이용해서 줄 뿐이야 사실은. 12번 4초 때하고 2초 때 속도를 한번 비교해보래. 자 봐봐. 이제 면적이 주어졌으니까 봅니다. 2초 때 한번 봅시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26, 12. 이게 뭡니까? 충격량 맞나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인데 질량은 모르니까 m이라 할게. m 곱하기 몇 초 후 속도? 2초 후 속도 마이너스 제로. 왜? 처음 속도 문제에서 정지해 있다고 했거든. 자, 그 다음에 4초로 가볼까? 4초로 가면은 면적 구해봐. 4, 6에 24 아니야? 이게 충격량이자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몇 초 후 속도, 4초 후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제로 이거잖아. 그러면은 야 V 2초 후 속도는 뭔데? m분의 12 아니냐? 4초 후 속도는 m분의 24 아니냐? 뭐 긴 말 필요하냐? 몇 배야? 2배. 그래. 답 적어. 몇 번? 2번. 2배. 이렇게 가는 거야. 딱 원툴이야. 충격량 줘? 운동량 변화량으로 푸는 거야. 운동량 변화량 줘? 충격량으로 푸는 거야. 13번. 30m/s로 날아오는 그랬거든. 자, 봐봐. 자, 공이 날아오는데 30m/s로 질량은 500g이지. 너희들 1kg가 1000g인 거 알고 있지? 500g은 0.5kg. 문제 없어? 자, 방망이로 때린대. 때려가지고 속력이 어떻게 바뀌겠지? 맞았으니까 아마 이렇게 되돌아갔겠지. 근데 뭐 말이 안 와. 맞고 나서 속력이 좀 느려지기만 했을 수도 있어. 뭐 그건 잘 모르겠어.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갈 거야. 어쨌든 자, 방망이한테 한 대 맞고 난 뒤에 속력을 V라고 하자. 이걸 마음대로 부호를 플러스만 정하면 안 돼. 그거는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냐? 그럼 잘 봐. 우리 이제 운동량 변화량 한번 구해보자. 왜? 문제에서 속력을 물었잖아. 이게 뭘 물은 거야? 나중 속력을 물은 거잖아. 맞지? 자, 그럼 봐봐라. 질량은 몇 킬로? 질량 0.5kg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되지. 나중 속도는 몰라요.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됐어. 이게 뭔데? 운동량 변화량. 또 우리 배운 건 있잖아. 운동량 변화량은 뭐하고 똑같지? 충격량하고 똑같은 거 맞지? 선생님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0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이 문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집중해봐. 자, 공이 맞지? 공이 방망이에 맞았지? 그럼 공은 방망이로부터 오른쪽으로 힘받아, 왼쪽으로 힘받아. 공을 이렇게 때리잖아. 너희 기준 왼쪽으로 힘받는 거 맞지? 원래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오고 있었지? 근데 힘을 왼쪽으로 받았지? 그러면 충격량은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왼쪽이니까, 운동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그러면 충격량도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래서 이거 안 붙이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이 주어진다는 건 사실 수학적으로 내지는 물리적으로 크기, 절대값이 주어지는 거야. 원래 면적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면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부호, 방향을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안 붙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마이너스 붙인다고? 공이 왼쪽,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100이 돼야 되지 않냐? 마이너스 100. 0.5 곱하기 마이너스 100이야 마이너스 50이니까. 그러면 V 빼기 30이 마이너스 100이니까 V는 마이너스 70. 맞네.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가네. 그래서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70m/s이다 하면 되고, 속력을 물었잖아요. 야, 부호 치우고 방향 치우고 크기만 대답하세요. 그 말이잖아. 속력을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70m/s라고 답하면 되죠. 엄밀히 따지면 속도를 물었다면 운동 반대 방향 70 내지는 마이너스 70이라고 답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중요하죠? 14번 봅시다. 또 그 힘 시간 그래프 나왔지? 알지만 한 번 더 적자. 적어라 전부 다. 면적은 뭐라고요?
충격량이라고요. 알아도 적어라. 그리고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운동량, 변화량하고 똑같다고요. 하나 주의할 점은 면적은 절대값이 주어진 거니 항상 확인하라. 자, 보면 자, 질량이 원래 몇 킬로였습니까? 2킬로였거든요. 운동량, 변화량은 이렇게 되겠지? 3초 후 속도를 몰라. V라고 하자. 3초 후 속도. 그리고 처음 속도 봐봐. 이번엔 0 아니잖아. 그래서 0을 자꾸 적는 거라니까. 실수 안 하려고. 처음 속도 얼마인 거예요? 2. 요게 뭡니까? 바로 3초 동안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근데 어차피 힘을 플러스 방향으로 줬고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죠? 0에서 30초 동안 물체 아니구나. 줄거봐라.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구나. 써있잖아. 항상 선생님이 방향 확인하라고 했잖아. 그럼 왼쪽 방향이면 플러스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퀄 해놓고 이 면적과 얼마인데? 6이지. 덜렁 6을 적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잖아. 왼쪽 방향에 힘 줬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요거죠.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 왼쪽 방향에 힘 줬다 했으니까. 자, 기억. 0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어차피 뭐 요것도 충격량의 크기고 우변에 요거 절대값도 결국은 충격량의 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고치세요. 6 뉴턴세크로 고쳐줘야 됩니다. 6 뉴턴세크. 3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 야, V 한번 구해보자.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V 빼기 2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럼 V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m/s가 되는 거 맞냐? 요 앞에 부호가 뭐가 되어 있어?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 그럼 어디 쪽이라는 거죠? 아, 3초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왼쪽 마이너스 방향이 맞네요. 3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아니고 얘들아 속력이라고 되어 있지. 밑에 적을래? 속력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속도의 크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의 크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절대값이잖아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조금 덜 다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건데, 자, 봐봐래. 여기 지면이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달걀 2개를 떨어뜨린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떨어졌지? 그러면은 지면 도달 시 두 달걀의 속도는 V로 어떤 거야? 똑같은 거 맞지? 똑같은 높이에 떨어졌으니까. 근데 둘 다 지면에 떨어지면 속력이 얼마로 바뀌노? 0으로 바뀌지? 그러면 V로 떨어져서 도착하면 0 되고 얘도 V로 떨어져서 도착하면 0 되잖아. 그럼 달걀이 바닥에 떨어져서 멈추는 순간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충격량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다니까. 사실 있잖아.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은 자,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그렇지 않냐? 교통사고가 딱 나잖아. 그럼 동일한 속도로 교통사고가 나면 충격량은 일단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덜 다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봐리? 얘는 그냥 바닥에 맨바닥에 떨어뜨리고 얘는 푹신한 방석에다 딱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맨바닥에 떨어진 건 깨지지. 방석에 떨어진 건 안 깨지지. 충격량은 똑같은데 왜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냐. 쌤 봐봐. 너희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시간이 뭐예요? 충격량인데 결국 지금 얘는 일정 동일한 상태잖아. 충격량은 동일한 상태야. 그러면 덜 다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요 녀석, 요거를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이 충격력을 줄여주면 똑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덜 다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 산술적으로 FT가 I인데 I는 변함이 없어. F를 줄이는 방법은 뭐겠어? T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충돌하는 순간에 뭘 늘려주는 거야? 시간을 늘림으로써 뭘 줄이겠다?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력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맨바닥에 떨어지잖아. 이런 느낌 아니야? 딱 스톱 끝이잖아. 근데 방석은 어때? 푹신하니까 푹 들어가서 멈추잖아. 그 푹 들어가는 동안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럼 뭐가 작아지는 거야? 충격력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방석에서는 달걀이 깨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잖아? 에어백 터지지. 이미 교통사고가 났어. 에어백이 터지든 안 터지든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근데 에어백이 터지면 에어백은 푹신하잖아. 그럼 사람이 멈출 때까지 뭘 늘려주는 거야? 시간을 늘려주니까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야, 그래 봐봐. 충격량이 같을 때 밑에 적어. 뭐가 같을 때? 결국은 면적이 같을 때. 면적이 같을 때. 얘들아 봐봐라. S1의 경우에는 요게 시간 아이가? 요게 T1 아이가?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죠? 야, 소위 말하는 가로가 짧아. 그럼 뭐가 커야지 면적이 같아지겠어? 세로가 커야 면적이 같아지겠지? 얘는 어때? 세로가 크잖아. 아, 시간이 짧으니까 충격력, 힘을 많이 받는구나. 아프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S2는 어때? 시간이 꽤 길잖아. 시간이 기니까 뭐가 작아지겠어? 가로가 기니까 세로인 힘은 작아지겠지. 그래서 충격력을 적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 받을 때 이렇게 받지 않잖아. 손을 당기면서 받잖아. 뭐 하는 거야? 공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데서 착지할 때 탁 서지 않잖아. 무릎을 구부리면서 서잖아. 이유가 무릎을 구부리는 그 순간 동안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자. 15번. 자, 유리컵을 시멘트 떨어질 때하고 방석에 떨어질 때야. 그래프 봐봐. 시멘트 떨어지니까 시간이 어때? 짧잖아. 그래서 힘이 크고. 방석에 떨어지면은 시간이 길잖아. 그래서 힘이 작은 거잖아. 보이나? 그러면 정리해볼까? 자, 충격량은 시멘트에 떨어진 거나 뭐가 똑같다고? 방석에 떨어진 거나 똑같다고. 선생님, 왜 똑같습니까? 아, 면적이 똑같다는 거 합니까? 여기. 그게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시간은 시멘트 떨어졌을 때 하고 방석에 떨어져서 비교해봐. 누가 더 길어? 방석이 더 길지. 왜? 푹신하니까. 맞지? 그러면 야, 이 I는 힘하고 시간을 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충격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시멘트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곱하면 이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개념이 이게 답니다. 그러면은 충격량 같다니까 면적도 같고, 야, 충격량 같으면 고민할 게 뭐 있냐? 운동량, 변화량이나 충격량이나 동의어인데 동의어 같은 말인데 충격력은 같지 않지. 누가 더 큽니까? 여기 있잖아. 시멘트가 충격력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예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래. 야, 야구 선수가 공을 뒤로 빼면서 맞는 거. 야, 2번에 적어라. 2번은 좀 이따 하겠지만 관성. 2번 했잖아. 관성입니다. 갑자기 멈출 수 없는 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잖아. 3번 비닐로 싸서 충격 흡수. 무릎 구부리는 거, 에어백 전부 다 관계 있는 거죠. 16번 바라보자. 자, 문제에서 면적이 같다 보는 순간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사람 말 바꾸면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인 사람을 찾으란 얘기잖아요. 누굽니까? S1, A, B 중에 누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니까 고치세요. B이다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면적이 같다 했고 기억에서 충격량 같다 했으니 운동량, 변화량 같은 거 맞죠? 답은 기억 디귿이죠. 17번. 자, A, B가 각각 정지 상태에서 줄 거 볼래? 1초 동안 낙하한 후 글러브와 충돌한대. 야, 동일한 시간 동안 낙하했으니까 아까 배웠잖아. 지면 도달 시간이 같으면 지면 도달했을 때 속력도 같은 거지. 글러브랑 만났을 때 공의 속력은 동일한 거지. 근데 이동한 거리가 B가 A보다 크대요. 갑자기 거리가 왜 나오는 거야? 자, 요만큼 이동해서 받는 거랑 이만큼 이동해서 받는 건 뭐가 차이 나는 건데?
시간이 차이 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 봐봐. Q가 시간이 훨씬 길지. 이동한 거리가 B가 크고 공을 받는 시간을 늘린 사람은 B니까 Q에다 적어야지. 요게 B고 요게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잖아. 이동한 거리가 길다. 공을 멈출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얘기잖아. 그럼 A의 그래프는 P다. 오케이.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는 같은 거지. 왜냐? 어차피 글로브를 만나는 순간 공의 속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는 같다로 고치세요. 글로브가 공으로 맞는 충격력 밑에 적을래? F. 얘들아, F는 같은 게 아니야. F는 누가 커? A가 B보다 크잖아. 같은 건 뭐가 같은 거야? F 충격력이 아니라 용어가 비슷하니까 조심해야 돼. 충격량과 충격력은 확실히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럼 량은 같지만 충격력은 A가 큰 거야. 확실히 구분해라.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 저 충격량인 줄 알았어. 이런 사람 하면 안 된다. 력과 량 확실히 구분해라. 답은 기억. 자, 그 다음 볼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시간 얘기를 하면 뭔가 시간만 나오면 충격량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는 자, 얘들아 총을 쏘거나 골프 치는 그림인데 골프채로 공을 치거나 아니면 뭐 야구방망이로 야구공을 치거나 목적이 뚜렷하지. 목적이 뭡니까? 총, 대포, 뭐 골프채로 공 치는 거 전부 다 목적이 뭔데? 세게 치는 거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공한테 충격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야, 골프채 물론 뭐 정확도를 위해 살살 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야구공도 그렇고 세게 쳐야 멀리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달라.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 이건 목적이 이거야. 충격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야. 왜냐하면 그래야 떠나갈 때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 FTI가 얘들아?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게 때려가지고 충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힘을 주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늘릴 수 있어요. 자, 총신이 길지? 시반 봐봐. 총신이 짧지? 총알은 총신에 머물 동안만 힘을 받지. 맞잖아. 그러면 총신이 길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고 총신이 짧으면 힘을 받는 시간이 짧지. 어떤 총이 더 강력한 총이야? 위의 총. 총신이 긴 총이 강력한 총이지. 근데 휴대가 불편하니까 권총을 쓰는 것 뿐이지. 맞지? 휴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긴 총, 그런 총들이 훨씬 강한 총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골프채도, 야, 우리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있잖아. 보면 뭔가를 때릴 때 탁 끊어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치라 이런 말 들어봤지? 그게 뭐냐면 끝까지 밀어치는 게 바로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는다, 짧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충격력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확실히 충격력 문제인지 이렇게 충격량을 크게 해줘야 하는 문제인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됐죠? 18번. 야, 포신이 길어야 된다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총신이 길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포신이 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포탄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을 그만큼 많이 받게 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렇잖아. 그럼 충격량이 커야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운동량 변화량도 크니까. 포탄의 길이는, 포신의 길이는 그렇지. 시간하고 관련이 있어. 이거 맞는 말이잖아. 얘들아 봐봐리. 충격을 많이 줬어. 요거는 m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맞니? 그러면 질량이 크면 질량이 커. 그러면은 날아갈 때 속도를 어떻게 했어? 느릴 거 아니야. 질량이 너무 크면. 그지? 그러니까 멀리 날아간다? 못 날아간다? 못 날아가는 거지. 발로 차봐. 가벼운 사람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사람 멀리 못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포탄의 질량은 작아야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철수랑 영이랑 답이 되는 거지. 3번이네. 됩니까? 19번. 자, 이거 독침 쏘는 거냐? 근데 봐봐라. 빨대의 끝부분과 입 가까운 부분에 놓고 같은 세기의 힘으로 불어 면봉을 날아가게 한대. 근데 끝부분과 입 가까운 부분이면 치만 말이 끝부분이면 면봉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후 부는 거지. 그러면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깁니까? 매우 짧습니까? 매우 짧죠. 그러니까 얘는 힘을 받는 시간이 매우 짧은 상태. T가. 얘는 어때? 입 가까운 쪽에 있으면 여기 있지. 면봉이. 그러면은 빠져나갈 때까지 꾸준히 뭐 할 수 있어? 힘을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한 거야? 극대화 시켰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또 줄 거 봐. 같은 세기의 힘으로 불었다. 뭐는 같다는 얘기야? 힘은 두 개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힘은 동일하지만 누가 시간을 나가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충격량은 누구보단 가보단 누가 큰 거예요? 나가 큰 거고 당연히 면봉도 더 멀리 날아가겠죠. 면봉이 힘을 받는 시간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맞죠?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이건 같지 않은 거죠. 누가 더 큰 거죠? 충격량? 나가 확실히 더 큰 거죠. 빨대는 나온 순간 면봉의 속력은 누가 더 빠르다? 나가 가보다 빠르다.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되게 하시면 되죠. 됐냐?